전 세계가 갑자기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 에너지 부족으로 난리입니다. 북해 바람이 줄어들어 풍력 발전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자 영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1년 동안 7배나 오르고 중국은 석탄 부족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싼 가스비를 찾아 코스코 주유소에서는 장사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BC주 최대의 천연가스 유통업체인 포티스피시는 가격을 9% 인상했고 온타리오 주택의 4분의 3을 맡고 있는 엠브리지 가스도 가격을 올렸습니다. 퍼펙스톰이 올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관측소는 온타리오와 퀘벡에서 겨울이 한 세대 전보다 더 일찍 올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추운 겨울 찬바람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에서 오는 불길한 소식입니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가 만약 캐나다 중서부 석유와 가스 공급의 절반을 동부로 수송하는 엠브리지의 5호선 송유관을 폐쇄하고 만다면 훨씬 더 잔인한 일이 닥치게 됩니다. 미국 땅을 거쳐 지나는 이 대형 송유관은 지난 1953년 이후 별다른 사고 없이 5대5 매키넥 해협을 통과하며 온타리오의 정유 공장까지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송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트머 주지사는 송유관이 미시가노와 휴러노를 연결하는 수역을 횡단할 수 있도록 한 지난 67년의 정책을 무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봄엔 기름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엠브리지에게 파이프라인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캘거리에 본사를 둔 엠브리지는 이에 항의하여 법정으로 문제를 가져갔고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중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미시간주는 더 이상 회담을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 연방정부는 40여 년 전 캐나다와 미국 간의 송유관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조약을 꺼집어내었습니다. 지난 1977년 미국은 알래스카에서 본토로 석유와 가스를 수송하고 싶어하며 캐나다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상은 미국에서 캐나다 땅을 경유하는 송유관을 설치했을 때 석유가스의 운송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은 중동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캐나다도 5호선처럼 미국 땅을 경유하는 송유관을 건설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알래스카와 미국을 잇는 송유관은 실현되지 못했고 그 조약도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졌습니다. 지난 67년간 알버타와 서스케처원 석유를 미국 땅인 미시건을 경유하여 온타리오와 퀘벡으로 수송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엠브리지 5호선 송유관은 최근 정치적 십자포를 맞고 있습니다. 5호선은 매키넥 해협에 있는 호수 바닥에 있는 7km 구간을 포함합니다. 이 송유관은 지난 2010년 미시간 남부의 또 다른 엠브리지 3호선 파이프라인에서 기름이 유출된 뒤 환경보호와 정치적 이슈로 번졌습니다. 5호선 폐쇄는 그레첸 휘트머가 2018년 주지사가 되었을 때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 송유관은 단순히 미시간을 거쳐 석유를 캐나다에서 캐나다로 이동시킵니다. 따라서 미시간으로선 캐나다를 위해 괜히 환경오염 위험 요소를 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레첸의 논리입니다. 내년 재선을 노리는 크레첸으로선 5호선을 떠들썩하게 공격하는 것이 환경보호주의자와 같은 지지층을 결속시킬 수도 있어 전혀 손해볼 수 없는 장사인 셈입니다. 그녀는 바이든 대통령과도 친합니다. 송유관으로 미국의 석유를 보내려는 키스톤 XL 프로젝트도 연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전격적으로 취소해버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폐지시킨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겨우 되살렸는데 다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10여 년간 추진된 사업이 백지화된 것입니다. 키스톤 XL과 같은 계획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차단하는 것만으로 성이 차지하는 것일까요? 온타리오와 퀘벡에 석유를 대량 공급하는 수십 년 된 기존 송유관을 주지사가 폐쇄하겠다고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는 것은 훨씬 더 적대적입니다. 캐나다의 국익이 다시 한번 미국 정치의 그물에 걸려 위협받고 있는 셈입니다. 조약을 내세우며 외교적으로 5호선의 존치를 유지하려는 것도 시간 연장책으로 보일 뿐입니다. 적어도 이번 겨울 동안은 알버타가 에너지 공급의 많은 부분을 잃지 않고 팔 수 있을 만큼 시간을 버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겪은 경험에 따르면 사실상 새로운 송유관을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트리도 등 캐나다 정치 지도자들도 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단체들의 감시와 반발도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캐나다는 에너지 강국이 되기 위한 좋은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알버타와 서부 해안, 미국, 그리고 동부 캐나다를 연결하는 송유관 건설 사업이 대거 좌절되었습니다. LNG 터미널을 건설하자는 수많은 민간 부문 제안들도 사소한 관할권 분쟁과 급진적인 환경론자들의 목소리에 굴복하는 정치인들에게 의해 모두 무시당해왔습니다. 캐나다는 세계 제4위의 석유 생산 대국입니다. 석유 수출도 세계 4위이고 천연가스 수출은 세계 6위입니다. 그렇지만 서부 캐나다에서 매년 개발되는 새로운 유정의 수는 2008년 12,000개에서 2016년 820개로 급감했습니다. 알버타의 천연가스 생산량도 2007년 이후 약 25% 감소했습니다. 생산 감소의 또 다른 원인은 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형 가스전이 점점 바닥이 나고 있는 점입니다. 알버타의 LNG 수출은 터미널과 파이프라인 시설 부족으로 2007년에서 2014년 사이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알버타의 천연가스는 미국 루이지애나산보다 55%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석유업계도 파이프라인 제약 때문에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셰일가스 증산으로 한때 석유 수출국으로 등장했을 만큼 캐나다의 목을 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만약 5호선 송유관이 끝내 폐쇄된다면 캐나다 수백만 명의 삶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체 계획으로 철도를 이용해서 알버타 석유를 온타리오나 퀘벡으로 수송할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유국인 캐나다가 해외에서 어쩌면 미국에서 석유를 수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캐나다는 송유관 부족으로 일부 지역을 위해 사우디나 미국으로부터 석유를 이미 수입하고 있습니다. 세계 4위 석유 생산 대국이 수송망 미비로 석유를 수입해야 하는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갑자기 국제유가 상승이란 호재가 나타났습니다.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던 캐나다의 석유가스 화석연료들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트리도 총리와 다른 세계 지도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미사역으로 옹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와 가스에 대한 수요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했을 뿐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과 함께 10년 안에 지구를 데우는 메탄 배출량을 30% 줄이는데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석유 가격이 약 60% 급등한 덕분으로 석유 산업의 중심지 알버타주는 코로나로 악화된 주재정 결손을 개선하고 경제 회복에 대한 전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데 캐나다는 저을 노가 없는 딱한 형편이 되었습니다.